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되게 못했어요.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약간 후회했던 부분은 수학 공부할 때 손으로 해라, 눈으로 풀지 마. 오, 그렇죠. 오늘 모신 선생님,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현재 법무법인 세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남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등학교 또 동문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대학 당연히 선배님이시고요. 네, 현직에서는 이제 법률 분야 전문가로 종사하고 계시는 남현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법률 분야 전문가로 또 아이들 성장했으면 하시는 바람을 가지신 어머님들은요,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시고요,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법원에서 근무하셨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변호사, 변호인 역할을 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는 게 대세다, 세태다라고도 듣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 지인들 변호사 친구들 보면 아이 안 그래, 다양한 일 다 하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요, 실제로 일은 뭐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시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한두 가지 전문 분야는 내세우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기 스페셜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일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학교를 다니면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한 3학년, 2학년 그때 정도부터 슬슬 시작을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졸업 직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졸업 직후에. 과학고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되게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평균적인 고등학생보다는 아마도 잘했겠지만,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또 뛰어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는 정말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화학은 좀 잘했거든요. 화학은 좋아하고 잘해서 이제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제가 자연대 화학과를 갔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공대 화학과에 있는 공업화학과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수학과 물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하고 공학 수학을 듣다가 다시 좌절을 하고 공업수학 내가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뭐 변리사 시험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변리사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한참 변리사 유행했었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변리사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기왕 어려운 거 하는 거 사실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럴까 하고서는 시작해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학교 출신 중에 내가 수학을 잘했지 고등학교 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워낙 뛰어신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과학고, 대학교도 또 이공계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얻었던 능력이라든지 뭐 세계관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법률 분야에서도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법률이란 게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화가 뭐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공계를 거쳐온 사람들이 훨씬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에서 쌓아온 그런 체계적인 사고, 법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과적인 능력도 법률 분야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공대 공부가 좀 이렇게 수학 공부가 영 내 성미에 아주 안 맞더라. 요게 이제 진로 변경의 결정적 계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런 덕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좀 성향이라든지 기질이 있으면은 이게 판사 업무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조언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전 한 3가지 정도 떠오르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캐치해내는 능력.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거든요. 말을 잘 끌어내고 잘 듣는 능력. 그게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꼼꼼함입니다. 사건 기록 같은 거를 다 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다 봐? 기본적으로는 꼼꼼하게 다 봐야 되고요. 꼼꼼하게 보다 보면 거기서 실마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수적으로는 기억력이 좋으면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다 보니까는요.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일하시는 근무 시간의 양이라든지 이런. 평일에는
3시간 자정 가까이까지 항상 일을 했어야 됐고요. 재판 전날은 밤을 샌 적도 많이 있고 어휴, 네. 네네네. 주말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네. 요즘 특목고 가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가 참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마인드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때때로 희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좀 생겼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걸 보면은 하위권이었는데 네. 수능 모의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건 제가 굉장히 또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보는 아니었구나. 네.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잘하는 거 믿고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랑 함께 열심히 일하고 살면 공부하면 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대나 자연대를 가면 어떤 전공을 하면 이런 법률 분야 진로 확장에 좋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예.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화학 쪽 전공이어서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도 기계 특허, 물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물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도면도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법대 나오시고 문과 나오신 분들은 네. 이 벤젠고리만 봐도 막 머리가 모르죠. 그걸 아프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네. 셈이에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나중에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극단적으로는 뭐 의대를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네네. 약대를 나오신다거나. 오. 예, 제 주변에도 의사이시면서 변호사이신 분들이 좀 있는데 예, 굉장히 그분들은 업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따뜻한 팁이 있다면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양한 분야의 독서, 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흘려보내지 않고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 그런 예. 것들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대한 관심과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독서를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 주십니다. 내가 만난 법률 대리인 중에 이런 능력 있는 친구가 참 탁월성이 있더라. 이런 게 혹시 있을지. 저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느꼈던 게 예. 사법연수원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예. 코딩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예. 예, 왜냐하면 저는 뭐 코딩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랭귀지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어떤 논리적으로 이 신텍스를 구성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고 예, 그런 거거든요. 판결문이란 게 그런 측면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나 그런 랭귀지 같은 거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어를 잘하면 저는 오. 굉장히 경쟁력 있는 네네.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우리나라 변호사님들이 조금 우물한 개구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좀 작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외국에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서 일을 하려면 외국어를 잘하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희 외국 법인이 한국에 소송을 낸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공계가 좀 그런 특성, 막 수학과학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공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는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의 특출난 재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 내지는 중상위권의 재능이 없다면 네네네.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힘들었어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공계를 좀 전공해 보면 그 고등학교도 이제 또 특목고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 가가지고 정말 전국구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좀 어려움을 얻어맞아 보면 함부로 이공계 가는 건 좀 전 자중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통해서 또 새로운 융합적인 분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법 시험이나 이제 연수원 시절에 내가 법률 공부를 하고 결과를 얻어볼 때 얻었던 공부 팁 또는 과학거나 공대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고등학교 때 공부 관련해서는 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후회했던 부분이고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할 때 손으로 해라. 눈으로 풀지 말고. 그렇죠. 손으로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다. 약간 뭐 그런 거. 그리고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제가 못했던 네네. 후회되는 부분. 수학에서는 학생들 손으로 꼭 과정 전개를 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법률 공부할 때는 법률 어떠세요? 공부할 때는 이거는 뭐 사람 스타일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뭐 법률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공부도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문제집을 먼저 푸는 타입이거든요.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기보다는 문제집을 막
무작정 풀면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찾아가는 오, 예. 네, 타입의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네. 뭐 재미있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